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주의할 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와 공제 혜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지원입니다.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와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와 의료비 공제 혜택이 상향됩니다. 두 번째, 주거 부담 완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월세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상향됩니다. 세 번째, 기부 소비 진작,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다음 출산지원금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더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 3명인 경우 60만 원에서 65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입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세 대상에 포함이 되며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입니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한도가 6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기준시가도 종전에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개정이 되면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월세액이 되겠습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청약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음 기부금입니다.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제율은 2023년부터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 관련 기본 공제 요건을 보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이백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되는 연금 또는 과세 대상인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초과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 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공제 오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소득금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출산 양육 지원으로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와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혜택이 상향됩니다. 두 번째, 주거부담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월세액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상향됩니다. 세 번째, 기부 소비 진작으로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과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공제 관련하여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국민주택 규모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주택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